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수능 완성 실전 2회의 32번에 34번 지문의 다시문입니다. 됐나요? 예. 허난설원의 빈여음이라고 하는 작품. 됐니? 예. 자, 작가는 허난설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품 제목 잠깐 볼게요. 빈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그래? 가난해요 라고 하는 거고요. 됐나요? 예. 여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읍조리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빈여, 가난한, 그죠? 예. 여인의, 어떤다고요? 예. 노래.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그러면은 이 작품의 시작하자가 누가 된다는 거야? 가난한 여인. 됐나? 그런데 작가는 허난설원이잖아요. 아, 허난설원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성이 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러한 가난한 여인의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켜 가지고 그래서 된다고 읊은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읊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제 첫 번째, 제 3수 갑니다. 자, 한시에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오늘은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적절하게 어떤 내용들을 다 풀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밤늦도록 쉬지 않고 배를 짜더라.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겠죠? 빈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밤늦도록 쉬지 않고 배를 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 여인의 직업을 이야기해봐. 뭐 한다고요? 배를 짜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여인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밤늦도록 쉬지 않고 짠는다 그랬으니까 배 짜는 일에서 오는 뭘 제시했다고요? 고단함을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배틀 소리만 삐걱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처량하게 울리네. 그래서 삐걱이라고 했고 그것을 배틀 소리라고 했으니 감각적 이미지하게 봐. 청각, 음성상징어, 의성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배 짜는 소리가 삐걱 울리는 것을 자 뭐라 그랬니? 처량하게 한다고요? 울리네라고 이야기했네. 그죠? 그렇다면은 이때 배 짜는 여인의 심리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처량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배를 짜면서 기쁨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에 대한 일종의 처량함으로써 배를 짜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됐니? 그리고 다시 3구에 갑니다. 배틀에는 배가 한 필 짜여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배틀을 짜는 여인의 그 배틀 안에는 배가 한 칠이나 어떤 잡혀 있더라. 그러니까 많이 어떤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누구의 옷감이 되려나 라는 것은 바로 배를 짜는 그 여인의 옷감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고단하게 그죠? 예, 배를 짜지만 그 결국은 그죠? 예, 자신의 무엇이 되지는 못한다고요? 옷감이 된다고요?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가지고 생계를 잇거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거나 등등등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게 제 3수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배 짜는 여인이 고단함을 제시한 것이요. 그 다음에 처량함을 드러낸 것이요. 결국은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제 4수 갑니다. 자, 손에다가 가위를 쥐고 옷감을 마르면 다시 해주자. 이때는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라잉의 개념이 아니라 마름질하다. 다시 하면 옷감을 어떤다고요? 틀에 대고 자르다라 하다는 거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에다가 가위를 쥐고 옷감을 자르면, 됐나요? 마름질하면, 밤도 차가워서, 다시 쳐놓고요. 시간 뺑이 되겠죠? 차갑다. 다시 밑줄짝. 감각점 이야기해봐. 아, 촉각적인이지. 그래서 차가워서 열 손가락이 꼽아오네. 자,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서 굽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위로 짜다 보니까 손가락이 굽었어. 다시 펴고요. 자르고요. 아이고, 펴고요. 됐습니까? 예. 아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위바위보, 아니야. 가위야.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옷감을 마름질하면, 됐나요? 예. 역시 이
배를 짜는 여인, 옷감을 만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스러움을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남들 위해서 몇 줄까요? 시집갈 옷을 짓는다지만, 다시 몇 줄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옷감을 마름질하는 것은 자기 위한 거야? 아니야. 남의 시집가는 그 옷,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런데 해마다 나는 다시 내볼까? 청하기 바랍니다. 이때 나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가난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홀로 잠을 잔다. 홀로 잠을 잔다. 다시 밑줄자 청하기 바랍니다. 됐니? 그러면 홀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첫 번째 되겠죠. 시집 간다,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해요. 라고 하는 거. 됐니?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름질하는 옷감을 나는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기 전에 일단은 이 작품 제목이 뭐였어요? 빈여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자신이 그런 옷감을 입고 시집갈 정도의 뭐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함이 없는 살림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기에 됐나요? 예. 그러는 시집도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그래서 그런 어떤 시집갈 옷을 어떤다고 입어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됐니? 그것을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이제 보시면 알겠죠. 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을 대신해서 그죠? 예, 자신이 가난한 여인의 즉 배를 짜는 여인이 됐다 생각하고 이 노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